전자생물학 11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이제 오페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라구페론 얘기를 어느 정도 했죠. 사실은 중간고사 이전에 한번 했는데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리뷰했고요. 일단 오페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오페론의 정의가 무엇이냐. 오페론의 정의는 폴리시스트로닉한 mRNA를 만들 수 있도록, 폴리시스트로닉한 mRNA란 하나의 mRNA에 두 개 이상의 오픈 리딩 프레임이 존재하는 경우를 폴리시스트로닉한 mRNA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이제 모노시스트로닉한 mRNA겠죠. 하나의 mRNA에 하나의 ORF가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폴리시스트로닉한 mRNA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모터 밑에 두 개의 유전자가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두 번째 유전자 앞에는 프로모터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유전자의 끝부분에는 트랜스크립션 터미네이션 사이트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두 번째까지 쭉 연결될 테니까. 그래서 폴리시스트로닉한 mRNA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프로모터 밑에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연달아 있는 그런 전체 유전자의 그런 모습들을 토탈리 다 합쳐서 그냥 오페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페론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는 정의를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오페론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얘네들은, 이런 유전자들은 왜 오페론으로 묶여 있느냐? 보통은 메타볼릭 패스웨이나 캐타볼릭 패스웨이에 관련된 뺑글뺑글 돌거나 어떤 연속적인 시퀀셜한 리액션에 관여하는 엔자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의 양이 많거나 어느 것 하나의 양이 적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많거나 하면 가장 좋겠죠. 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느 것 하나가 많고 적은 것보다는 차라리 적더라도 비슷한. 그래서 최종적인 산물인 단백질의 양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단백질의 양을 비슷하게 맞추려면 트랜스크립션이 비슷하게 돼야 되고 트랜슬레이션이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트랜슬레이션은 보통 비슷하다 그랬어요. 근데 트랜스크립션에서 대부분 단백질의 양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트랜스크립션의 양을 비슷하게 맞추려면 당연히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하는 프로모터 시퀀스를 똑같이 만들어줌으로써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할 찬스 확률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비슷한 수준의 mRNA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이 비슷한 수준으로 용납하지 못하겠다. 나는 똑같은 양으로 mRNA가 두 개의 유전자의 mRNA를 똑같이 만들고 싶다. 똑같은 수를.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단백질의 양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mRNA 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오페론을 쓰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오페론이 프로캐리오트에는 있지만 유캐리오트에는 없어요. 유캐리오트에는 쉽게 얘기하자면 폴리시스트로닉한 mRNA가 없고요. 하나의 mRNA에 두 개의 ORF가 설사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오픈 리딩 프레임이 트랜슬레이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캐리오트는 트랜슬레이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배우겠지만, 트랜슬레이션 하려면 라이보솜이 mRNA에 붙어서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라이보솜이 mRNA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mRNA ORF 바로 앞에 존재하는 샤인달가노 시퀀스라고 하는 그 시퀀스를 보고 바인딩을 하거든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의 프로모터에 바인딩해서 트랜스크립션 하는 것처럼, 라이보솜도 샤인달가노 시퀀스라고 하는 특정 mRNA 시퀀스의 ORF 앞에 존재하는 특정 시퀀스를 보고 바인딩해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폴리시스트로닉한 mRNA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 ORF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ORF 앞에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있기만 하면 얘도 가서 트랜슬레이션, 얘도 가서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생물학 1에서 배우지 않고 2에 배우겠지만 유캐리어트의 트랜슬레이션은 유캐리어트의 RNA 폴리머레이즈가 mRNA에 가서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mRNA를 찾기 위해서 mRNA에 바인딩할 때는 RNA의 시퀀스를 보고 바인딩하지 않아요. RNA의 시퀀스를 보고 바인딩하지 않고 무조건 RNA 유캐리어트의 mRNA는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프로세싱을 거쳐요.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트랜스크립션 된 다음에 모디피케이션을 받는데 그 모디피케이션의 종류가 뭐 스플라이싱, 5' 캐핑, 3' 폴리아데닐레이션. 그래서 5'의 mRNA는 언제나 캡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캡이라는 구조가 붙어서 모디피케이션 되는데 그 라이보솜은 유캐리어트에서는 캡을 보고 바인딩을 해요. 캡은 mRNA에만 있으니까 언제나 캡을 보고 바인딩해서 캡에서부터 3' 쪽으로 RNA를 쭉 이제 탐색해 나가면서 나오는 첫 번째 AUG로부터 트랜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캐리어트에는 두 번째 ORF가 존재해도 사실은 걔를 트랜슬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캡 보고 가서 트랜슬레이션하고 툭 떨어지니까 두 번째 다시 중간에 바인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그 예외를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은 유캐리어트에는 프로캐리어트와는 다르게 라이보솜이 mRNA를 찾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라이보솜이 mRNA를 처음에 찾는 게 이제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이 될 테니까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 메커니즘,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이 프로캐리어트와 유캐리어트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배우시고요. 유캐리어트는 따로 배우시고 프로캐리어트는 우리 이제 이거 트랜스크립션 끝나면 트랜슬레이션 할 테니까 그때 배우면 되고. 오케이? 유캐리어트와 프로캐리어트의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유캐리어트에는 폴리시스로닉한 mRNA가 있어도 두 번째 ORF는 트랜슬레이션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될 수 없는 걸 만들지도 않겠죠. 그래서 오페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오페론의 첫 번째 제일 많이 배우는 락오페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락오페론은 뭐 간단히 빠르게 그리면 보통 그려야 되는 게 P락 O락을 그려야 되죠. P락 O락을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프로모터와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겹쳐져 있고 락 G Y A의 유전자. A는 펑션을 모르고 사실은 이게 A가 없어도 락오페론이 작동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락G와 락Y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 앞에 유전자를 보면 뭐가 있어야 되죠? 락I라는 게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 부분에 가서는 P, 락I의 프로모터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락I로부터 락I 프로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테트라멀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락I가 락 리프레서예요. 락 리프레서. 락 리프레서가 제일 먼저 발현되면 바인딩하는 곳이 어디?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에 이렇게 척 가서 바인딩을 하면 원래 이 락GYA의 유전자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을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해야 되는데 이 오퍼레이터에 바인딩되어 있는 리프레서, 즉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 바인딩하는 능력이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바인딩하는 어피니티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에 리프레서가 바인딩되어 있으면 폴리머레이즈가 트랜스크립션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락GYA의 양은 굉장히 낮게 유지된다. 그렇지만 외부로부터 락토스가 공급되면 락토스가 셀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서 바인딩하는 곳이 어디? 여기 락 리프레서에 가서 이렇게 바인딩한다 그랬죠. 바인딩을 하면 여기에 락토스가 바인딩을 하면 락토스 리프레서 컴플렉스가 오퍼레이터에 바인딩하는 능력은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바인딩하는 능력보다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서는
얘가 바인딩하면 얘는 툭 떨어지고 얘는 트랜스크립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얘의 락지 Y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돼서 계속해서 이 양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락토스가 계속 셀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 락지는 뭐 하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락지는 락토스를 클리비지 하는, 락토스가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니까 그 부분을 자르는 엔자임. 락 Y는 락토스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엔자임. 그렇죠? 그러다가 락토스가 이제 막 안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락지의 발현이 얘네들에 의해서 증가되면 락토스를 막 잘라서 쓰겠죠. 잘라서 쓰다가 이제 바깥에 락토스가 더 이상 없고요. 더 이상 없고 들어와서 온 것도 다 잘라 쓰면 나중에 잘라 쓴 건 이 리프레서에 붙어 있던, 지금은 이 리프레서는 이제 사이토솔에 떠다니겠죠. 붙어 있던 요거까지 자르면 얘의 어피니티가 다시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역전돼서 얘의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가정이 뭐였냐면 요 단계는 뭐냐면, 요 단계는 글루코스가 있는 경우, 그쵸? 그리고 요 단계는 뭐냐면 글루코스가 없고 락토스만 있는 경우, 그쵸? 맞죠? 근데 여기는 이제 락토스가 없다면, 락토스가 없는 상황, 글루코스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상황인데, 이 글루코스가 탁 사라지는 순간 락토스가 탁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이 중간 단계가 있겠죠. 글루코스도 있고 락토스도 있고 이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글루코스만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 글루코스가 없고 락토스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글루코스가 있을 때, 락토스가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때 글루코스가 없고 락토스만 있으면 이게 맞는데, 글루코스가 있고 락토스가 있을 때, 그리고 어쨌든 바깥에 락토스가 존재할 때, 바깥에 글루코스가 있건 없건 락토스가 존재하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가 락토스가 없을 때 보면 이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트에 딱 붙어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트랜스크립션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그래서 락지 Y의 A의 양이 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빵이 되면 얘네들이 구멍이 하나도 없으면, 구멍이 하나도 없다라고 치면 여기에 락토스를 주어졌을 때 락토스가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구멍은 락 Y의 양은 아주 일부는 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아무리 여기에 붙어 있는다고 할지라도 잠시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얘가 트랜스크립션을 한번 해요. 성공을 하는 거죠. 얘는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건데, 얘는 계속 막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얘가 툭 떨어져 있으면 얘가 그때 해서 한 번. 그러니까 찬스가 낮긴 하지만 보통 그래서 셀 안에 한 5카피 정도의 락지 Y의 양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루코스가 있고 락토스 상관없이, 글루코스가 있는 락토스가 있든 없든 얘는 낮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통 이 설명은 어느 때 하는 거냐면 이때 하는 거거든요. 글루코스가 없고 락토스가 있을 때. 근데 분명히 글루코스도 있고 락토스가 있는 환경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때에도 이 락오페로는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는데,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때만 작동하고 이때는 작동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때든 똑같이 글루코스가 있건 없건 이 메커니즘으로 생각한다면, 글루코스가 있건 없건
얘는 지금 이렇게 작동해서 낮은 카피가 존재하죠. 그래서 구멍이 조금씩 나 있어요. 그래서 락토스가 들어오겠죠. 바깥에 락토스가 있으니까. 그럼 락토스가 들어올 거라고요. 락토스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기 가서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붙는다 그랬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넘어갈 때 설명. 글루코스가 없고 락토스가 있으니까 락토스가 들어와서 락토스가 들어오면 여기 가서 반응하면 얘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어피니티가 바뀌면서 얘가 이렇게 쫙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은 글루코스가 있을 때 글루코스와 락토스가 동시에 있을 때 이 오페론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여기 락GY의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이 모델은.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요. 글루코스가 있을 때는 글루코스를 그냥 쓴다. 그래서 얘는 이 오페론이 작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의 익스프레션이 낮아져 있다. 근데 글루코스가 없고 락토스만 있는 경우에는 얘 때문에 낮은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다가 락토스가 이제서야 딱 들어와서 뭔가 락 오페론이 작동해서 얘의 양이 확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때는 글루코스도 있고 락토스도 있을 때 그럼 이 오페론이 작동하느냐? 이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이때는 증가하지 않느냐? 글루코스가 있을 때는 사실은 글루코스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글루코스를 그냥 쓰면 되니까 구태여 얘를 데리고 들어와서 얘를 또 잘라서 쓸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의 익스프레션은 낮아야 돼요. 이때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메커니즘만으로는 이때는 여전히 낮고 이때 높아지는, 이때 진짜로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글루코스가 밖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글루코스가 밖에 있느냐 없느냐. 글루코스가 밖에 있으면, 밖에 글루코스가 있으면 얘를 데리고 와서 쓰면 되니까 락토스가 있어도 얘를 데리고 들어와서 뭐 잘라서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익스프레션이 증가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글루코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오페론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련된 메커니즘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셀 안에는 바깥에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이렇게 리셉터, 안테나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안테나들. 그래서 바깥에 어떤 물질이 있다 없다, 어떤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텍션할 수 있는 이런 바깥의 환경을 안의 환경에다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리셉터라고 하는데, 바깥에 글루코스가 있으면 이 리셉터에 가서 바인딩을 해요. 바인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게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지, 글루코스가 바인딩하지 않은 리셉터가 있고 글루코스가 바인딩한 리셉터가 있으면, 우리 전에도 그랬잖아요. 리셉터가 어떤 프로틴이 뭐하고 이렇게 바인딩을 해요. 바인딩을 하면 이렇게 바인딩하는 거 아니라 얘를 꽉 잡잖아요.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요 모양도 변하고, 내가 리셉터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멤브레인이고, 이제 셀 바이올로지에서 주로 이런 개념을 쓰는데, 이 부분은 셀 바깥에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멤브레인이에요. 이 부분은 셀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어떤 라이간 글루코스가 있어서 얘를 꽉 잡으면 이 부분의 모양도 변하지만 이 부분도 모양이 변해요. 이 부분도 모양이 변하겠죠. 힘을 주면 이렇게 여기가 겉으로 봐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힘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모양이 변하면서 이 세포 안에 있는 프로틴의 모양이 바뀐다. 모양이 바뀌면서 이 모양을 또 인지하고, 이 모양이 바뀌면 이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면 기능이 바뀌어요.
기능이 바뀌어서 얘가 사실은 뭐 몇 가지 과정이 더 있는데 얘가 어떤 엔자임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사실은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라는 엔자임을 활성화시켜서 활성화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반대예요. 반대. 얘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어쨌든 구조가 다르잖아요. 밖에 글루코스가 있으면 꽉 잡은 구조인데 글루코스가 없어요. 없으면 이게 탁 풀리겠죠. 풀리면 모양이 바뀌면서 요 셀에서 요렇게 바깥에 글루코스가 없는 상황이 되면 세포 안에서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라는 엔자임이 활성화가 되면서 세포 안에 사이클릭 AMP라는 물질이 양이 증가하게 돼요. 사이클릭 AMP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돼요. 사이클릭 AMP는 여기서 보듯이 AMP니까 ATP에서 포스페이트 두 개가 베타 감마가 떨어지고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데닐릴 모노포스페이트. 그러니까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 붙었는데 이 포스페이트가 아데닌의 또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링 구조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릭 AMP라고 불러요. 어쨌든 바깥에 글루코스가 없는 환경이 되면 세포 안에서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사이클릭 AMP의 양이 늘어나게 돼요. 사이클릭 AMP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은 이제 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이 부분에 하나의 시퀀스가 더 있어요. 하나의 시퀀스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이 이름이 갑자기 이거는 캡사이트? 캡사이트라고 합시다. 캡사이트 혹은 이넨서라고 해요. 이넨서가 뭐라고 했어요? 이넨서 리프레서가 바인딩한 DNA 시퀀스 오퍼레이터,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한 DNA 시퀀스 프로모터. 이넨서는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가 바인딩하는 DNA 시퀀스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바인딩을 하냐면 아까 사이클릭 AMP의 양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사이클릭 AMP의 양이 많아지면 이 사이클릭 AMP가 어디 가서 바인딩하냐면 세포 내에 있는 캡이라는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에 가서 사이클릭 AMP가 이렇게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인딩을 하면 캡의 모양이 바뀌면서 얘가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로 작동해요. 그냥 사이클릭 AMP가 없으면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는 액티베이터인데 액티베이션을 못 시키는 액티베이터인데 여기에 사이클릭 AMP가 바인딩함으로써 얘가 진정한 액티베이터가 돼요. 그럼 얘가 가서 어디에 가서 붙냐면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요. 사이클릭 AMP가 붙어 있는 캡이라는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가 이넨서에 가서 바인딩을 해요. 그래서 이넨서에 가서 바인딩을 하면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가 트랜스크립션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RNA 폴리머레이즈 리크루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그마 팩터 코어 프로모터를 인지하는데, 그리고 업 엘리먼트는 알파 이것도 있지만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는 RNA 폴리머레이즈와 바인딩할 수 있도록 RNA 폴리머레이즈를 이쪽으로 리크루트를 해요. 리크루트를 해서 보니까 바로 앞에 프로모터가 있네. 그래서 프로모터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락오페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 메커니즘이 한 4배 정도 기여를 해요. 4배 정도. 그리고 얘가 지금 방금 말한 이 캡에 의한 사이클릭 AMP 캡에 의한 이넨서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의 역할이
한 20배? 20 아니 50배. 그래서 보통 얘가 한 이게 몇이지? 20에서 이게 1000 정도 되는데 20에서 1000이면 뭐예요? 50배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 보통 이게 평상시에 5카피 정도고 이게 파이널로 액티베이션 되면 이게 보통 한 5000카피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배 정도? 1000배 정도인데 이러면 1000배가 아니네. 20이고 이러면 몇 배예요? 20에서 250배. 그러면 1000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밌는 메커니즘이 있죠.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 바인딩하는 게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 어피니티 이렇게 락토스가 붙으면 어피니티가 바뀌고 막 요 메커니즘이 기여하는 게 한 요 정도예요. 한 요 정도. 그리고 실제로 얘를 이만큼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역할은 오히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있고 락토스가 없을 때 이거는 얘가 액티베이션이 안 되겠죠. 그런데 글루코스가 있고 락토스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얘보다는 이런 환경일 때보다는 높지만 이게 5이면 이게 한 20카피 정도 되거든요. 20카피. 한 4배 정도는 요거에 의해서 기여하는 거예요. 락토스가 있는 거에 따라서 기여하는 것. 그러니까 라고페론이 인덕션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락토스가 있어야 되고요. 글루코스가 없어야 돼요. 락토스가 있어야 되고 글루코스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라고페론이 인덕션이 되는 거예요. 라고페론이 양이 확 증가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락토스가 없다가 있을 때의 효과는 이거고요. 그리고 글루코스가 있다가 없을 때의 효과가 요거예요. 캡. 요거. 근데 어떻게 보면 락토스가 없다가 있을 때의 효과보다 글루코스가 있다가 없을 때의 효과가 사실은 더 큰 거거든요. 이 라고페론이 진짜로 인덕션 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쪽만 배우고 있어요. 이쪽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쪽만 알고 있는 이유가 이 메커니즘이 제가 봤을 땐 그냥 재밌기 때문이에요. 재밌으니까 이거 재밌잖아요. 근데 뒤에 요 메커니즘은 글루코스가 밖에 있는지 없는지를 인지하면서 물론 요 과정을 자세히 배우면 또 재밌는데 이건 약간 셀 바이올로지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질 않아요. 어쨌든 글루코스가 있다가 없으면 아데니린 사이클리에이지가 액티베이션 되고 사이클릭 EMP가 많이 만들어지고 얘가 캡이라는 단백질을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를 작동하게 해서 여기 가서 트랜스크립션을 증가시켜주는 이것의 역할이 사실은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락오페론이 작동하는 실험적 원리에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첫 번째 메커니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메커니즘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고요. 혹시 문제가 라고페론에서 글루코스의 유무, 배지 내에 글루코스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라고페론이 인덕션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라라고 하면 이거고요. 그리고 락토스가 존재하지 않다가 락토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라고페론이 이만큼 증가하지만 어쨌든 라고페론이 증가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 이것만 쓰면 되고. 그러니까 근데 라고페론 전체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나요? 예. 어쨌든 라고페론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메커니즘과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우고 네. 오늘은 두 번째 그 얘기가 방금 한 얘기가 이제 4페이지 5페이지쯤에 있어요. 물론 실험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건 뺐어요. 예, 거기까지 한 걸로 칩시다. 6페이지에는 뭐 이걸 알 수 있는 실험인데 이거 빼고 7페이지에 보면 뭐 캡 사이트 캡 프린팅 하니까 이 부분에 가서 커버가 되더라. 그래서 프로모터와 보통 오퍼레이터 리프레서하고 바인딩하는 뭐 이런 프린팅 그 사이트 말고도 프로모터 앞쪽으로 인핸서 사이트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립오페론에 대해서 우리 라고페론 했고, 라고페론은 글루코 세포 내에 글루코스 세포 바깥에 먹이로 락토스가 없을 때는 락토스를 데리고 와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데 관여한 아이가 라고페론이 발현될 필요가 없겠죠. 바깥에 락토스가 없으면. 근데 락토스가 있을 때 걔를 데리고 와서 잘라 써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인덕션 되는 거예요. 라고페론은 발현이 평상시에는 없다가 인덕션 되는 거고, 트립오페론은 좀 반대예요. 이게 트립오페론은 아미노액시드인 트립토판을 만드는 건데 셀 내에서 트립토판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만들어 쓰니까 평상시에는 계속 어느 정도 익스프레션이 돼야 되겠죠. 어느 정도 트립토판을 만들어야 걔를 트랜스레이션 할 때 아미노액시드를 쓸 테니까. 근데 바깥의 배지에 트립토판이 주어져요. 주어지면 걔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안으로 들어오면 굳이 그걸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안 만들어도 그냥 바깥에 있는 거 데리고 와서 쓰면 되니까 바깥에 트립토판이 많으면 이 트립토판을 만드는데 필요한 엔자임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레벨이 아까랑 좀 반대예요. 라고페론과 트립오페론의 양은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많아요. 계속 있어야 많이 만들어야 되죠.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트립토판이 바깥에 주어지면 얘의 양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야 되겠죠. 줄어들어서 안 만들다가 다시 바깥에 트립토판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트립토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아까는 락오페론은 인덕션 되는 것이고 트립오페론은 리프레션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높다가 낮아지는 거. 트립오페론은 보시면 여기 트립토판이 여기 8페이지 보는 거예요. 트립오페론은 involved in the biosynthesis of amino acid 트립토판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뭐 엔자임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뒤에 보시면 EDCBA 그림 오른쪽에 EDCBA 5개의 유전자, 5개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아이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EDCBA는 E와 D는 2개가 합쳐져서 하여튼 뭐를 만들고, C는 어떤 엔자임이 되고 B와 A는 또 어떤 엔자임으로 작동해요. 이 엔자임들은 각각 이 그림 왼쪽을 보시면 코리스믹 액시드를 뭘로 바꾸고 또 뭘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트립토판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립토판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3개의 트립토판을 만드는 데는 크게 3개의 엔자임이 필요한데 그 3개의 엔자임은 2개의 폴리펩타이드, 하나의 펩타이드, 2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립토판을 생합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엔자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트립오페론이에요. 트립오페론도 생긴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P 트립이 있고요. O 트립이 있어요. 아까 P랑 O랑 똑같죠? 그리고 뒤에 아까는 락GYA가
세 개였는데 여기는 ED, CB,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 트립 리프레서, 아까는 락 I였죠. 트립 리프레서가 있고 여기에 또 프로모터가 있어요. 아까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하나만 좀 달라요. 얘는 트립 리프레서는 평상시에 발휘되죠. 발휘돼서 얘는 보니까 다이머를 이룬대요. 다이머. 근데 얘가 트립 리프레서예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35분 좀 지났는데 요거 그래도 한 번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보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트립 리프레서 여기까지 똑같죠. 아까 락 리프레서랑. 그럼 얘가 어디 가서 붙어야 되겠어요? 여기 가서 붙어야 되겠죠. 오퍼레이터에 가서 그러면 누가 작동해요? RNA 폴이 트랜스크립션 이렇게 해서 튕겨 나오면 이게 락아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 트립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 반응하는 능력, RNA 폴이 프로모터에 반응하는 능력, 아까는 락토스, 락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높았잖아요. 근데 얘는 트립 리프레서는 반대. 그래서 이 트립 리프레서는 이러면 이게 무슨 리프레서예요? 그래서 얘를 리프레서라고 안 불러요. 얘를 리프레서라고 안 부르고 얘를 아포 리셉터라고 불러요. 농담삼아 아프다고 하는데 리프레서가 아파요. 아파서 리프레서를 작동을 못해요. 리프레서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실제로 리프레서를 작동을 못해. 그러니까 얘가 가면 얘가 오히려 떨어져요. 그리고 얘네들의 트랜스크립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되면 어떻게 해요? 리프레서가 만들어져 있지만 리프레서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의 EDCB의 얘의 양이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데 그래서 이 리프레서를 아포 리프레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트립토판이 존재해요. 대지에. 그럼 트립토판이 들어오겠죠. 트립토판이 셀 안으로 트립토판이 들어와요. 트립토판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디? 리프레서에 가서 붙겠죠. 아까랑 똑같이. 빨간색이 여기네. 이 리프레서가 아니죠. 아포 리프레서죠. 아포 리프레서에 가서 붙어요. 가서 붙으면 이때는 이제 트립토판이 붙으면 이제 아포자를 떼요. 이때야 진정한 리프레서가 돼요. 진정한 리프레서가 돼서 얘의 바인딩 어피니티가 이때서야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가서 바인딩을 하고, 그렇죠? 다시 얘가 익스프레션이 감소하게 되는, 오케이? 이게 쭉 감소하죠. 그러다가 이제 트립토판을 외부에서 주어진 걸 다 써요. 다 쓰면 똑같이 이제 정 없으니까 단백질은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얘를 데리고 와서 쓰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와서 다시 쓰면 얘가 다시 아픈 리프레서가 돼요. 아픈 리프레서가 되면 얘가 떨어지고 다시 트랜스크립션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립 오페론은 락오페론의 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리프레서만 약간 아픈 리프레서다.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락오페론은 락토스와 바인딩하지 않았을 때는 리프레서고, 바인딩하면 그때서야 이제 아픈 리프레서가 되는데, 얘는 태생이 아픈 리프레서고 트립토판이 붙어야 리프레서가 된다.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트립 오페론에도 한 가지 메커니즘이 더 있어요. 그 얘기 다음 시간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